안녕하세요. 지윤정입니다. 불만 고객 상담 기법, 이토록 불편한 대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불만 고객 때문에 퇴사하고 싶어 한다는 우리 직원들이 많아서 일이 힘든 건 괜찮은데 고객한테 못할 노릇 당하는 거, 그리고 막 억지 고객을 상대하는 거 두렵고 무섭고 억울하다. 그래서 불만 고객 상대하는 거 정말 못하겠다. 이러면서 사표 쓰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불만 고객을 상담하는 게 어떤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대화 기법을 발휘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클래스에서 살펴보려고 할게요. 오늘은 특히 불편한 상대와 대화한다는 거, 이게 정말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은 슬퍼 쓰게 냅두는 게 답이 아닌가? 굳이 설득해서 이 사람한테 불만 고객과 대화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이분에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관리자분들이 계시던데 왜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대화란 삶에서 없을 수 없거든요. 사실 대화가 삶에서 어쩌면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을 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관계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 그 대화를 잘하는 것, 그리고 대화를 다채롭게 유연하게 아주 다양한 상대와 다양한 주제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다양한 곳을 여행 가는 거 못지않게 집이 서울과 뭐 대전과 부산에 집이 아파트가 있는 거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범위와 어떤 확장, 영향을 확장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관계와 소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20에서 50% 정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어떤 분은 그 부부 동반으로 크루즈 여행 가셨다가 돌아오셨어요. 2천만 원 들여서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셨다는데 다녀오셔서 남편과 대화가 안 돼서 이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혼하는데 2천만 원 들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워낙 그렇게 그 막 둘만 있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셔서 본의 아니게 남편과 소통이 안 되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크루즈 여행 끝나자마자 이혼을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우리는 크루즈 여행 갈 돈이 없어서 이혼을 할 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함께 사는 관계,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과 진정한 소통을 못 한다면 되게 외롭고 돈은 맨날 쓰는데 되게 허무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 막 뭐 좋은 옷을 사고 막 명품 가방을 사고 막 멋있는 데 여행을 가는 것보다 진짜 교감할 수 있는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힘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럴 때 되게 보람과 성취감과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왜 사람인 한 분이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기대는 것처럼 인간의 본능적인 존재 방식이 바로 이렇게 누군가와 의지하여 서로 교류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어려워하는 분, 특히 까다롭고 불편한 대화를 어려워서 피하는 분, 그분은 인생 내내 피해 다녀야 돼요. 인생에서 대화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만족감을 위해서 이 대화,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이것을 아는 건 어쩌면 인생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예.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구성원들이 "저 불만 고객 상담하기 힘들어서 퇴사할래요."라고 말하면 "퇴사는 괜찮은데 불만 고객 상담이 두려워서 퇴사하는 거라면 나는 반댈세."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더 좋은 커리어를 찾기 위하여 퇴사하겠다는 건 괜찮은데 지금 이 불만 고객이 두려워서 퇴사할까? 그러면 그 다른 회사 가면 거기에는 불만 고객이 없을까요? 까다로운 상대가 없을까요? 삶 전반에 나와 똑같이 하는 사람과 교류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조율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까다로운 사람하고 먼저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대화의 실력이 확 늘겠죠. 왜 우리 운전할 때 초보 때 고속도로 한번 쫙 달리고 나면 활력 붙는다고 하잖아요. 운전 속도와 운전 기량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까다로운 상대에 대한 대화법을 잘 준비하시고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이 막히고 어떤 게 안 되는지를 연습하시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대화, 친구와 모임에서 가족과 하는 대화는 훨씬 더 여러분이 유연하게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대화가 어려운 상대에 불만 고객만 있지 않다. 삶에는 참 다양한 불만을 제기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도처에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배도 챙겨야 되고 또 나랑 맞지 않는 상사도 챙겨야 되고 또 내가 큰 기대를 갖고 사랑하지만 왠지 대화가 안 되는 가족도 챙겨야 돼요. 우리는 그들과 늘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때 가시돋친 설전을 펼치고 각자 신념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라리 말을 말자 이러면서 대화가 단절되는 거 이거는 내 삶에 중요한 행복 요소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맛있는 거 안 먹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대화를 보다 더 나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그리고 뭐 좋은 음악 듣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소를 여러분들이 회피하거나 무조건 '아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난 불만 고객 상담은 못 해.' 라고 굴절하거나 또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상대가 문제야.'라고 부인하거나 무조건 내 입장을 공격하는 이런 대화법 말고 보다 더 현명한 대화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신념이 확고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특히 불편한 대화가 이런 분들이죠. 자기 말 안 통하고 사실과 증거를 대면 의심하고 논리로 호소하면 오해하고 무슨 말하면 "지금 왜 대드냐고." 말하고 되게 트집 잡는 이런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 상대할 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납득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속이는 게 더 쉽다."라는 말을 마크 트웨인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화법도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됐어."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용할까? 이걸 여러분이 다채롭게 쓰실 수 있는 그 구사력이 있으시다면 너무 옳고 그름, 이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돼. 이건 도리에 어긋나. 이런 식의 기준에 얽매여서 여러분이 더 유연한 삶을 살 수 있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대화의 진정한 목적, 이 데이비드 봄이 창조적 대화론이라는 책에서 정의 내려준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다이아, 두 명이 로그, 통과하다, 서로 교류하다라는 뜻. 그래서 흐름을 통하여 새로운 것이 재창조된다라는 뜻을 데이비드 봄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화는 두 사람의 교류를 넘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5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대화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세계를 얻는 것. 그래서 상대의 존재를 얻는 것. 그래서 그냥 내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확장되는 것. 이게 바로 대화의 기능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우리가 불편한 고객, 불만 고객 상담하는 거 피할 일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대상을 넓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잘할 수 있을 때 파산해도 될 수 있을 때 그때 퇴사해도 늦지 않다라고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 볼게요. 감사합니다.